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 영상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투자 기초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주식 투자 성공 원칙 들어가셔서 영상들 쭉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방콕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태국 음식 중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하나인 무카타도 오랜만에 먹었고, 과일은 너무나도 맛있어서 거의 매일 먹고 있고, 숙소 근처에 길거리 음식들도 많아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숙소 근처 크로스핏 드랍인도 갔다 왔는데 더운 데에서 운동하니까 확실히 호흡이 잘 안 돌아와서 평소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 끝나고 심심하면 밴드 있는 술집 가서 라이브 공연 보면서 맥주 마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방콕에 왔는데 물가가 많이 비싸진 느낌입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한국의 절반도 안 되었었는데 이제는 거의 한 한국 물가의 80% 정도 느낌이더라고요. 다른 도시는 큰 차이 없었는데 방콕만 유독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송크란이라고 물축제 기간인데 어떤 느낌일지 많이 궁금합니다. 일단 물총은 사놨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증시는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조정에서의 지지하는 힘이, 하락장에서는 반등에서의 저항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수의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투자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먼저 국장부터 보면 코스피 지수는 수요일 저점을 찍은 후 드디어 목요일에 6%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장초 마이너스 2%까지 갔으나 꾸준히 말아 올리면서 2400 위에서 계속 움직이려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미국 증시보다는 변동폭이 작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 증시와 관세 이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요즘인데, 그래도 어제 미장이 마이너스 3% 넘게 조정이 왔음에도 오늘 국장은 잘 버텼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만약 2520위까지 올라온다면 비추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6% 반등 이후 오늘 마이너스 1%로 시작을 했으나 강하게 오르면서 2% 상승으로 장마감을 하였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번 주 목요일부터 계속 코스피에 비해 덜 빠지고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반등으로 코스닥은 저번 주의 고점까지 거의 올라왔는데 코스피는 아직 저번 주의 저점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코스닥이 4월부로 상당히 강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빠질 만큼 빠졌으니 올라갈 때가 되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인지 여하튼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만약 715 위까지 올라온다면 비추세 장세로 전환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S&P 500은 10%가 올랐고 나스닥은 무려 12%가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크게 빠졌으니 단기간에 크게 반등하리라 생각은 하였지만 무슨 금융 1등 국가의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어제는 또 전날 크게 반등한 만큼 꽤 조정이 왔는데 그래도 장중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꽤 말아 올리면서 마이너스 3% 정도로 장마감을 하였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4월 7일의 반등이 V자 반등의 시작일지 긴 하락장의 시작에서 잠깐의 숨고르기일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차트상으로는 제 기준대로 하면 오늘부터 하락장입니다. 2월 27일 비추세장 진입, 4월 10일 하락장세 진입인데 요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지금의 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22년 이후로 첫 하락장 진입이고 만약 혹시나 다음 주에 8% 이상 오른다면 장세에 대한 뷰는 바뀌겠습니다만 5,900까지 지수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주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오른 테마에서는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한 데이 트레이딩을,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테마에서는 지지나 과대낙폭을 활용한 스윙 트레이딩을 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최근 새로이 부상한 테마 살펴보면 교육 테마가 새로이 부상하였습니다. 종목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벡트가 최근 2일 연속 상한가 이후 계속 오르고 있고, 아이스크림 에듀 또한 월요일 상한가 이후 고점 갱신 중이며
IB 김영도 급등 이후 추세 유지 중에 있습니다. 세종시 관련 테마도 새로이 부상하였는데 종목으로는 유라테크, 계룡건설이 최근 상한가 이후 잘 버티고 있고 대주산업도 최근 고점을 갱신한 모습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테마도 새로이 부상하였는데 종목으로는 에어레인,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가 어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투사 테마도 새로이 부상하였는데 종목으로는 플루토스, 린드먼 아시아가 어제 상한가를 갔고 대성창투도 나날이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기존 테마 중에서 최근 크게 오른 테마들 살펴보면 우선 철강 테마가 크게 올랐습니다. 종목으로는 동양철관이 한 달여 만에 또 상한가를 갔고 대동스틸은 상한가 이후 고점을 갱신하고 오늘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 넥스틸은 최근 저점 대비 40% 이상 오르면서 21선을 뚫었습니다. 최근에는 AI 테마도 강하게 상승하였는데요. 종목으로는 크라우드웍스가 3연상 이후 계속 고점 갱신을 하고 있고 링크드, 이스트에이드 또한 연속해서 상한가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 영상 콘텐츠 테마도 좋았는데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미르, Y랩이 오늘 상한가를 갔고 A스토리도 오늘 강하게 반등하였습니다. 기존 테마 중에서 이전에 올랐다가 최근 크게 하락한 테마도 살펴보면 대선 후보 관련 테마가 대부분 좋지 않았는데 우선 김문수 테마가 크게 빠졌습니다. 종목으로는 평화홀딩스가 3연상 이후 고점 대비 30% 빠졌고 평화산업, 대형 포장 또한 급등 이후 크게 조정이 온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오세훈 테마도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종목으로는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폴리가 3일 연속 강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동훈 테마도 약세인데 종목으로는 디텐샤로, 부강, 대상홀딩스가 4일 연속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매도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약 5,200만 원 이익, 최근 3일간 약 510만 원 이익을 실현하였는데요. 최근 큰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이를 활용해 나쁘지 않게 수익을 실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국장 테마주용 계좌의 위사이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로 화요일에 이미 입절을 한 상태에서 소액의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한가를 또 가길래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하고자 수요일에 추가 진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장 시작하고 빠르게 급락하면서 VI가 발동하길래 추가 매수에 들어갔고 이후 조금 더 빠지다가 잠시 후 강하게 반등하면서 14,500원부터 15,500원까지 나눠서 1차적으로 매도를 하였고 이후 고점을 찍고 조정이 오면서 10시 6분경 13,800원대 남은 물량을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아직 추세가 나쁘지 않기는 한데 또 다른 좋은 이재명 테마주가 많이 보여서 일단 이 종목은 더 매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벡트라는 종목입니다. 새로이 부상한 교육 테마주로 최근 2일 연속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상한가 다음날 변동성을 활용하고자 수요일 장초에 진입하였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오르면서 9시 3분경 바로 1차 매도를 하였고 이후 주가는 또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소액의 물량을 홀딩하고 있다가 다음날 장초에 재차 진입하였는데 이날도 크게 조정 없이 또 강하게 오르면서 9시 18분경 1차 매도 그리고 조정이 오면서 21분경 2차 매도 이후 5,5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쭉 흐르면서
다음 날인 오늘 장초에 남은 물량을 처분하였습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상한가 다음날 매매 진입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AI 테마주 크라우드웍스, 창투사 테마주 플루토스, 철강 테마주 동양철관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허나 매번 이렇게 익절한 것은 아닌데 오세훈 테마주 진양화학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였습니다.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상한가 간 날 이후 주가가 원웨이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 30%가 빠졌습니다. 저는 당초에 진입했다가 조정폭이 너무 커지면서 9시 42분경 5,200원대에 전량 손절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테마주 매매에 있어 원칙적인 기계적인 손절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매수팔인 테마주로 3월 말 이후 급등 후 조정이 오면서 단기 지지를 활용하고자 4월 9일에 진입했던 종목입니다. 이날 저점을 찍은 이후 바로 반등이 오면서 오늘 23,000원대에 1차 매도를 하였습니다. 아직 소액의 물량이 남아있고 추후 조정 폭에 따라 자동 처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매도 종목들이 좀 많아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스토리는 영상 콘텐츠 테마주로 장기 지지를 활용해 진입하였다가 오늘 강하게 오르면서 일부 익절을 하였고, 원티드랩은 일자리 테마주로 화요일에 익절한 후에 남은 소액의 물량이 수요일에 자동 청산된 것이고, 오리엔트 전공은 이재명 테마주로 수렴 후 돌파를 활용하고자 어제 진입하였으나 오늘 조정이 오면서 자동 손절이 나갔고, 원익홀딩스는 알레그로 핸드 로봇 테마주로 장기 지지를 활용해 진입했으나 하락폭이 커지면서 4월 9일 손절을 하였는데, 보면 손절가보다 1%딱 더 빠지고 다음 날부터 강하게 올랐습니다. 가끔 손절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간혹 생기는 이런 일 때문에 손절 폭을 1, 2% 늘린다면 가끔 이런 기분 좋은 반등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 종목과 반대로 아까 손절 종목으로 보여드린 진양화학처럼 흐르기만 한다면 내 손실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절 후 급등하는 일이 자주 생긴다면 내 손절 폭에 대한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하겠지만, 이런 일이 10번 중에 한 번 정도로만 발생한다면 아쉽긴 해도 매매 전략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 손절 폭이 너무 크지는 않은가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손절 폭에 따라 기대 손익이 어떤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상승장용 계좌에서도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호 AL은 강세 섹터 종목의 상승 강세 초입을 노리고자 1월 말 진입을 하였는데 2월부터 점차 오르면서 4월 9일 목표가에 도달해 1차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SL과 GS건설은 대형주의 상승 장세 초입을 노리고자 진입하였으나 크게 오르지 못하고 빠지면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아쉽지만 확보한 현금으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미장에서도 매도가 이루어졌는데 테마주용 계좌에서 오랜만에 한 종목을 익절하였습니다. 아킷 퀀텀이라는 종목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 테마주로 3월 중순 급등 이후 빠르게 조정이 오길래 과대낙폭을 활용하고자 3월 2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진입을 하였습니다. 4월 4일 마지막으로 매수하였고 주가는 다음날 11달러까지 빠졌다가 이후 계속 반등을 하면서 어제 15달러를 넘겼는데 저는 14.9달러에 1차 매도를 하였습니다. 남은 소액의 물량은 하락폭에 따라 자동 처분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오늘의 투자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주식시장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는지
처음 느껴보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저번 주에는 손절한 종목들이 많아 조금은 울적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손절을 하고 나면서 생기는 현금으로 새로운 베팅을 하여 이번 주에 큰 리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손절한 종목들 보니까 역시나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이번 주에 크게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더라고요. 기계적이고 원칙적인 손절은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한 주였습니다. 언젠가 손절에 대해서 길게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들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